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이상해요. 손님들이 다 토하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잖아. 이 못된 년아! 증거라도 있어요? 어머니야말로 늙어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8살 박정자예요. 이 작은 해안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 바다향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30년을 버텨온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예요. 하지만 요즘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바로 며느리 유나 때문이에요. 새벽 5시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유나는 따뜻한 방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나면 이불 정리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에요. 어머니, 전 바빠서 설거지는 못해요. 온라인 쇼핑몰 관리해야 해서. 42살 유나가 또 그런 말을 하네요. 도시에서 온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집 일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아요. 손님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혼자 해야 하니? 어머니가 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전 아직 서툴러서. 서툴다는 핑계로 5년을 버텨왔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며느리가 이런 식이라니. 속으로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유나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제도 마을회관에서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음식이 너무 짜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입맛이 그렇잖아요. 혈압 같은 거 생각하면 싱겁게 드셔야 하는데 30년간 이 동네에서 손맛으로 인정받아온 제가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다니. 게스트하우스 손님들도 제 음식 맛있다고 후기를 남기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청소하실 때 구석구석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따로 또 해야 해요. 춘덕이 할머니가 전해준 말이에요. 제가 30년간 관리해온 이 집을 두고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니. 저 여자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주름진 제 얼굴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젊고 예쁘고 저는 늙고 볼품없고 아들은 유나만 편들고 동네 사람들은 유나의 말만 믿고 하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날 저녁 유나가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시골이라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도 꼰대 같고 맨날 잔소리만 해.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년간 정성껏 보살펴준 게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인가요? 게스트하우스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매출 훨씬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시어머니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슬슬 물러나셔야지. 나한테 맡기시는 게 낫잖아. 혈관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집을 내가 물려줘야 한다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일궈낸 걸. 늦은 밤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유나가 처음 왔을 땐 정말 순수한 도시 아가씨 같았는데 어머니, 내일 친구들 데려와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웃으며 물어보네요. 겉으론 다정하지만 그 눈빛에선 뭔가 음흉한 게 느껴져요. 뭐 하려고? 친구들이 게스트하우스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바다도 보고. 그래, 해라. 짧게 대답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여자가 뭔가 대단한 걸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제 68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평소라면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유나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생일 파티 해드릴게요. 마을 분들도 초대하고 제대로 준비할게요. 웃으며 말하는 유나의 표정이 너무 다정해서 혹시 제가 오해했나 싶었어요. 며칠 전 전화 통화도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이번엔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다. 유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하고 집 안 곳곳을 예쁘게 꾸미고 오랜만에 며느리다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회는 제가 직접 바닷가 유명한 횟집에서 사올게요. 어머니가 회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괜찮다, 유나야. 그냥 간단하게 하자. 아니에요. 어머니 생신인데 제대로 해야죠. 그렇게 생일 당일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김 이장님, 옆집 순덕이 할머니, 슈퍼 사장님, 게스트하우스 단골 할아버지까지. 오랜만에 활기찬 우리 집이었어요. 정자 씨 생신 축하해요. 68살에도 이렇게 정정하시니 부러워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유나도 한쪽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유나가 예쁘게 꾸민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68개의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Happy Birthday 어머니라고 예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와, 유나 씨가 직접 만드셨나요? 네.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촛불을 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고운 며느리 같았어요. 혹시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케이크 양초를 끄고 나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바닷바람 냄새인가 했는데 점점 비린내가 강해졌어요. 회상 차려볼까요? 유나가 주방에서 회를 가져왔는데 뭔가 빛깔이 탁했어요. 싱싱한 회는 투명하고 윤기가 나는데 이건 뿌옇고 냄새도. 유나야, 회는 언제 준비했냐? 아침 일찍 바닷가 횟집에서 사왔어요. 제일 좋은 거로 주문했는데 테이블에 올려진 회를 자세히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었어요.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시큼한 게 섞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제가 젓가락으로 회를 들어보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회 냄새가 좀 이상한데? 상한 건 아니야? 순덕이 할머니가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회에서 멀어졌어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어머니. 분명 신선한 걸로 주문했는데 유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당황하는 모습이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놀란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음식도 많이 있으니까. 김 이장님이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해졌어요. 정자 씨 생신상에 상한 회라니. 며느리가 좀 덜렁덜렁하네. 아무리 그래도 생일상에. 귓속말들이 들려왔어요. 30년간 이 동네에서 쌓아온 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나 봐요. 유나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유나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힘들겠다. 시어머니 생신 챙기려고 애쓴 건데. 그러게 마음은 좋았잖아. 나이 드신 분들 생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제가 굴욕을 당하고 유나는 억울한 며느리가 되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집이 조용해진 후
유나가 설거지를 하며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마치 뭔가 성공한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는데 유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완벽했어.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됐어. 이제 시어머니가 뭘 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 거야. 충격이었어요. 정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다음엔 더 큰 걸 준비해야겠어. 이번 정도로는 부족해. 더 큰 걸, 도대체 뭘 더 하려는 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5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시댁 식구들한테 온갖 구박을 받았는데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새벽 4시 부엌으로 내려가 차를 끓이며 생각했어요. 유나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말이에요. 체면.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보이는 것. 그게 유나에겐 목숨과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거였고요. 사람들 앞에서 맛과 냄새로 날 망신 줬으니 똑같이 돌려주자. 혼잣말을 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 다음 주가 마을 축제였거든요. 매년 열리는 축제에서 젓갈 버무리기 대회가 있는데 올해는 유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유나가 늦잠을 자고 있는 사이 저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창고에 가보니 작년에 담근 멸치젓이 그대로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했던 것들이요. 그리고 오래된 새우젓, 명란젓도 있었고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부 김 삼촌한테 부탁해서 며칠 된 생선도 몇 마리 얻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버릴 것들이었지만 제겐 복수의 도구였어요. 정자야, 이건 뭐하게? 축제 준비 좀 하려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젓갈 버무리는 데 쓸 거니까. 김 삼촌도 의아해했지만 그냥 주셨어요. 평소 제가 워낙 젓갈을 잘 담그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재료들을 정리하는데 냄새가 정말 강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유나가 당황할 거예요.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유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축제 준비 좀 하려고. 어머, 그러시는구나. 저도 도와드릴까요? 전 축제 같은 거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유나를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 여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됐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어. 네, 무슨 일이요? 젓갈 버무리기 대회에 나가는 거야.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저요? 전 그런 거 못해요. 경험도 없고. 괜찮다.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그날 저녁 유나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슬쩍 보았어요. 카톡방 이름이 시골 생존기였어요. 친구들과의 단톡방인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 완전 꼰대. 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매일 잔소리에 간섭에 정말 미치겠어. 그냥 참아. 남편 유산 받을 때까지만. 게스트하우스 내 명의로 바꾸는 거 진행 중이야. 변호사도 만나고 조금만 더 참자. 시어머니가 늙으면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유산, 게스트하우스를 뺏으려고 요양원에 보낸다고? 이 집은 제가 평생 고생해서 일궈낸 곳인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대화였어요. 어제 생일상에 상한 회 올린 거 완벽했지. 사람들 반응 봤어. 킥킥 시어머니 얼굴 볼만했겠다. 이제 사람들이 시어머니보다 나를 더 신뢰해.
다음에 뭔 일이 생겨도 내 편을 들 거야. 정말이었어요.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절대 이 여자한테 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이 집도 제 명예도 모든 걸 지켜내겠다고. 유나야. 샤워를 마친 유나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축제 때 젓갈 버무리기 행사에 내가 나가면 어떨까? 저요? 왜요? 우리 며느리가 손맛이 좋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솜씨 좀 보여줘. 유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억지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좋아요,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그 웃음 뒤의 숨은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제 계획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연습해보자. 네, 어머니. 유나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공격할 차례였어요. 드디어 마을 축제 날이 왔어요. 온 마을이 들썩이는 가운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챙겼어요. 냄새 강한 멸치젓, 비린내 나는 오래된 생선들, 그리고 발효가 너무 많이 진 새우젓까지. 어머니, 정말 저 나가도 될까요? 유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랐죠. 아마 젓갈 버무리기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솜씨 자랑할 기회잖아. 속으론 쾌감이 몰려왔어요. 드디어 이 여자에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다니. 그런데 어머니, 준비하신 재료가 좀 냄새가 강한 것 같은데요? 그래야 맛이 진하게 나는 거야. 젓갈은 원래 냄새가 나는 법이고. 유나가 뭔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축제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에서는 가수가 노래하고 있었고 곳곳에 음식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젓갈 버무리기 코너에는 동네 안악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요. 정자 씨, 며느리분이 나오신다며? 어머, 기대되네. 도시에서 온 며느리 솜씨가 어떨지. 유나 씨 예쁘게 생겼는데 요리도 잘 하실 것 같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유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자, 유나야. 여기 앞자리에 앉아. 가장 눈에 잘 띄는 앞자리에 유나를 앉혔어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죠. 재료는 제가 준비해 왔어요. 제가 준비한 재료들을 앞에 놓자 유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냄새가 얼마나 독했는지 옆에 있던 사람들도 코를 찡그릴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이거 왜? 못하겠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나는 어쩔 수 없이 젓갈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시작. 진행자가 신호를 주자 참가자들이 일제히 젓갈 버무리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준비해온 싱싱한 재료로 능숙하게 버무리는데 유나만 혼자 고생하고 있었어요. 아, 냄새가. 유나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서 포기할 수도 없었죠. 힘내요, 유나 씨. 화이팅. 사람들의 응원에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손과 옷에는 비린내가 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 유나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며느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신가?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유나가 버무리던 젓갈이 온몸에 튀었고 더욱 독한 냄새가 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유나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비틀거렸어요. 병원 가야겠다. 얼굴이 너무 하얗네. 김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너무 강해서 어지러웠나 봐요. 그때 순덕이 할머니가 한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어머, 유나 씨 혹시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임신하면 냄새에 예민해지거든요. 임신. 사람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어요. 혹시 유나가 당황하며 손을 베대는 모습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이런 냄새 강한 걸 시켰네. 임신부한테 이런 건 좋지 않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번엔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었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단순히 며느리에게 창피를 주려고 했던 건데, 임신부를 괴롭힌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유나가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에서 뭔가 이상한 빛이 보였어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아니면 이용하려는 듯한.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유나가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너무했네. 아무리 그래도 냄새 나는 젓갈을.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복수하려는 거. 뭔 소리냐? 제가 어머니 생신 때 상한 회 올린 것도, 어머니가 오늘 냄새 나는 젓갈 준비한 것도 다 계산된 거였잖아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유나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실수하신 게 있어요. 뭐가? 제가 임신한 거 모르셨죠? 뭐라고? 3개월 됐어요. 아직 남편한테도 말 안 했는데 오늘 일로 들킬 것 같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힌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하지만 유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나의 표정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변해 있었어요. 차가웠던 눈빛도 사라지고 뭔가 슬픈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 사실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인정.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셨거든요. 30년간 이 게스트하우스를 혼자 키워내시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으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도시 출신 며느리였는데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뭘 해도 어머니만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고 역시 정자 씨가 낫네, 며느리는 아직 멀었어, 이런 말들만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포기하게 됐어요. 어차피 해봤자 어머니만 못할 테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는 충격이었어요. 유나가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 그래서 일부러 나를. 네. 어머니를 같은 레벨로 끌어내리면 제가 덜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정말 유치한 생각이었죠.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생신 때 상한 회 올린 것도, 친구들한테 어머니 욕한 것도, 게스트하우스를 제 명의로 바꾸려던 것도 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똑같이 하시는 걸 보니까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로를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5년 동안 어머니한테 못된 며느리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아니야, 유나야. 내가 미안하다. 임신한 내게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어리석었다. 어머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유나야, 왜 둘 다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아, 이건 유나와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진짜로? 아들이 기뻐 날뛰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손자가 생긴다니. 그리고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니. 엄마, 유나야, 정말 축하해. 아들이 우리를 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바닷가에 앉아 진짜 속마음을 나눴어요.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너무 완벽하셔서 어머니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유나야, 나도 널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어머니, 게스트하우스 일 진짜로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고 싶거든요.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어머니, 손맛도 배우고 싶어요. 아기한테 물려줄 수 있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유나는 정말 게스트하우스 일을 열심히 도우며 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은 진짜였어요. 손님들도 유나의 변화를 알아보고 칭찬해 주셨고요. 어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새우젓을 살짝만 넣는 거야.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거든. 아, 그래서 구수한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더 이상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챙기고 칭찬했죠. 우리 며느리가 요즘 요리를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요. 6개월 후 손자 준호가 태어났어요. 유나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너 닮은 것 같은데. 둘 다 닮았나 봐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혼잣말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미워하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 68살에 처음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유나와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상처 주지는 않아요. 대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죠. 그리고 준호가 크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할머니와 엄마가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